이렇게 초밀식 재배하는 그에 대한 얘기, 황약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또 같이 설명해주고. 처음 묘목 심으신 분들 혹시 참고할 만한. 네. 예, 안녕하세요. 싱싱사과대추 최승기입니다. 또 벌써 이제 또 3월을 또 시작한 지가 벌써 이렇게 중순이 또 넘어가서 또 거의 이렇게 또 이제 3월도 중순이 훌쩍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지금 사과대추로는 이미 지금 이제 다 전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의 다 마치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저번에 우리 작년에 이렇게 쭉 같이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수확을 해서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했다가 한 해를 농사를 같이 지어본 곳인데, 올해 한 번 더 이렇게 또 초밀식 재배로 해서 한 번 더 해보려고 올해도 한 번 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밀식 재배를 해가지고 하는데도 특히 이제 열매가 좋아야 되겠죠. 열매라든가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순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저는 외성 재배인데 외성으로 하는 이 재배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겹쳐서 같이 이렇게 가도 열매가 익는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이렇게 굵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큰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또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올 한 해 농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하고 또 지금 이제 또 이제 봄을 시작하니까 한 겨울 내내 이렇게 또 우리가 월동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잎이 나오기 전에 이제 황약을 좀 해 주셔야 돼서, 황약에 대한 것들, 또 황약을 황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황이 일종의 말하면 친환경제입니다. 친환경제인데 이게 잘못 쓰면 독이 되고 피해가 되고, 잘 알고 제대로 쓰면은 좋은 건데 그 부분들에서 잘못 인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황약하라니까는 하우스에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황을 갖다가 잘못 쳐버리면 비닐류가 다 부식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손해가 엄청 크죠. 그러고 심지어 쇠도 되면 쇠까지도 부식이 됩니다. 황이 그 정도로 심해요. 그래서 어떤 황을 써야 되느냐 그러면, 황을 가마에다가 끓여서 이렇게 약을 만들어 놓은 황은 비닐류라든가 이런 게 부식이 갑니다. 근데 꼭 약국에 가서 물어보고, 비닐류가 가서 닿아도 비닐류에 피해가 없고 이렇게 우리 하우스라든가 쇠에 이렇게 닿아도 부식이 되지 않는 그런 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꼭 그걸로 갖다 치시고, 노지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황약을 했을 때는 꼭 그 구분을 두어서 꼭 치시기를 꼭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분량, 양도 차이가 나죠? 하우스의 양은 반비례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지보다 약성을 하우스에는 조금 덜 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독한 약을 탈 때는 항상 이런 약이라든가 이런 것 하면은 하우스에는 위에 공간역에서 머무르고 있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약성이 조금 약해도 충분한 병충해 방제는 가능하다고 한번 꼭 이 얘기를 꼭 드립니다. 싹이 나기 전에 반드시 쳐야죠. 황약은 싹이 나기 전에 쳐야 됩니다. 황이 만약에 싹이 나왔을 때라 잎이 나올 때 이렇게 치면은 조금 마르겠죠. 그리고 약해를 입겠죠. 그래서 잎이 나오기 전에 치시고, 꽃이 필 때는 황을 치면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이 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황 들어있는 그런 황이 섞여 있는 약재 이런 것은 절대 꽃이 필 때는 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황을 쳤을 때는, 꽃이 안 필 때는 황이 좋아요. 근데 꽃이 주로 이제 그렇게 하죠. 우리가 열매를 다 달고 자꾸 꽃이 피고 지고 계속 하니까 열매를 덜 달 때, 이제 내가 그만 달아야 되겠다 싶으면은 황을 한번 쳐주면은 약재 적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그때 쓰셔야 되는 거고, 꽃이 내가 열매를 달 때는 절대 황을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또 오늘 뭐냐 그러면 이제 그 나무를 심으신 우리 그 올해 처음 시작하신 분들, 이제 심어 놓으신 분들에 대한 이제 습 관리에 대한 것을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께 잘 전달해 드릴 겁니다. 아무쪼록 농업은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지금은 특히 아무리 내가 농사를 잘 짓고 잘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기후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온도, 또 우기, 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받쳐줘야만이 한 해 농사가 풍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요즘 좀 새삼 또 느끼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는 기후가 갑작스럽게 이제 추웠다 봄인데 봄에 대한 기온이 아니라 봄이 여름이 돼버릴 수가 있고, 여름의 기온의 온도가 올라가 버리고, 그 다음에 정작 봄이 돼야 될 때는 또 기온이 뚝 떨어져 버리는 그런 그 이상 기후라든가, 또 한 여름에 보면은 보통 보면 장마지기가 우기가 이렇게 사만사온이라고 해서 3일은 또 비가 왔다 4일은 날이 따뜻했다가 또 4일 비 왔다 3일 따뜻했다, 이래야만이 땅도 마르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물을 먹는 습기하는 이런 기간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그 비가 한 뭐 60일, 50일, 60일씩 이렇게 한 달 이렇게 쭉 이어져서 와버리면은 땅은 곰팡이균도 심해질 거고 세균성도 더 많아질 것이고, 물이 이제 십척이 되니까는 균들이 세균성이 많아서 병충해 방제를 할 시간 여유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과일이 수확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뜻,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기후라는 개념이 요즘은 더 많은 비중을 차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로 이제 그 키워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사과 대추 농사를 또 이렇게 쭉, 지금 우리 이전부터 계속 우리 또 시작을 했잖아요. 내가 지금 전적하기 전에도 여기에서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농사를 또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저랑 농사를 올해 한 해 같이 지어볼 거고요. 또 새로 올해 시작하신 분들도 저랑 같이 농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직전에는 이렇게 그 상태, 전정하지 않는 상태의 그런 지금 밭이었었고, 오늘 지금은 전정을 다 했습니다. 어떻게 전정했냐, 주로 외성 재배 방식에 대한 그 전정을 지금 했어요. 쭉 보시면 알지만은 가지 보통 보면은 그 눈을 한 눈에서 두 눈 정도 나눠놓고 여기까지 치키를 나눠놓고 해서 위에 상부에는 절대 옆에 눈을 살리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은 보통 보면 한 4개에서 5개 정도, 많은 것은 6개 정도의 측지가지가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좀 큰 나무들은 했고요. 보통 4-5개 정도의 그런 측지가지를 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보통 하나, 둘, 세 개, 네 개, 5개 정도의 그런 측지가지와 요거는 하나, 둘, 세 개, 네 개, 5, 6, 7개 정도, 요 정도의 그런 측지가지를 둬서 주지와 측지를 같이 해서 여기에서 이제 신초가 나와서, 신초를 나오면은 보통 50cm 범위 내로 50cm 범위 내로 해서 신초를 막아서 거기서 열매를 달아갖고 그래도 해볼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여러분들과 같이 시작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뭐냐 그러면은, 내가 아직 나무 전정을 하지 않았는데, 나무를 아직까지 전정을 하지 않았다 해도 지금 전정해도 돼요. 전정을 해서 나무 수용을 잡으셔도 됩니다만은, 나무를 지금 봤을 때는 보면 내 나무를 어떻게 자를까, 내가 지금 잘라놨는데 더 자를까 하는,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있을 겁니다. 있지만은 내가 나무를 길게 가지고 가면 갈수록 그 나무에 대한 것들을 힘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내가 보니까는 더
바람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그런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짧게 해서 짧게 키우는 게 낫고, 대신 밀식 재배를 하셔도, 제가 작년에 해보니까 이렇게 밀식 재배를 해도 좋은 열매를 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한번 또 해본다는 제가 얘기는, 이렇게 밀식 재배를 해서 이렇게 해서도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은 작은 공간 속에서도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 거고요. 지금 주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키 크기를 보통 저는 한 1m 범위 내로 잘랐습니다. 아주 밀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노지 몇 년 차죠? 노지 이게 지금 4년 차입니다. 4년 차가 아니라 2년생을 심어서 2년째죠. 2년째죠. 그러니까 노지 2년 차네요. 예, 그러니까 예, 4년째 접어드는 거죠. 노지 2년째. 네네. 그래서 지금 첫 해 가지고 심어놨다가 두 해째 돼서 작년에가 이제 됐고, 올해는 요렇게 이제 그러니까 2년생을 심은 지가 3년째 된 거죠. 정확하게 따지면 3년째. 네, 그래서 3년째, 2년째, 작년에 우리 유튜브 찍었을 때가 2년째가 돼서 수확을 한 거고요. 올해 3년째니까 올해는 수확량이 더 많겠죠. 엄청나게 많아. 이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아마 나무당 5kg 이상 될 것 같은데요. 나무당 한 5kg 이상은 충분히 네. 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수확량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 수확을 할 수 있는 거 대신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지어 보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밀식을 이렇게끔 했는데, 어떤 분 간혹 어떤 분이 이렇게 밀식을 해갖고 이게 돼요 그러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전년도 해보니까 충분히 됐으니까 올해는 더 많은 수확을 해보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 제가 지금 밭에도 봐도 알지만은 지금 아직까지 저는 퇴비를 주지 않았어요. 퇴비 화학비료를 안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한번 올해 키워보려고요. 그래서 질소가 많은 것과 적은 것의 차이점, 질소를 많이 줘서 많이 줬는데 그 열매에 내가 보니까는 이제 이게 쭈글쭈글한 게 생기지 않으면, 저는 질소를 덜 줘서 적절하게 맞춰서, 저는 나중에 열매가 열리면 거기에다가 영양분을 이제 저는 그 양액을 이렇게 주입을 시켜서 여기다 지금 점적을 깔 거예요. 작년에는 점적을 깔지 않았는데 점적을 깔아서 통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양액을 넣어서 밀어 넣을 겁니다. 나중에는. 그래가지고 어느 부분이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그렇게 농사를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올해는 여기다가 이제 관수 시설을 제대로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작년에는 임시적으로 이제 분사호수로해서 물을 주고 이렇게끔 했는데, 장액은 양액을 안 줬어요. 안 줬는데도 좋더라고요. 올해는 그런 방법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물 주는 거는 그러면 땅을 관정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물 주는 거? 지금 현재는 저 관정이 되어 있어요. 예. 관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다가 물통을 해서 여기다 다시 모다를 달아서 그래갖고 이제 해보려고 지금 네.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비용은 조금 들어도 또 좋은 방법에 그건 또 좋은 수확량을 낼 수 있다 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쓸 거고요. 그리고 꼭 어떤 얘기냐 그러면은, 지금 이 수분들이 잘 빠져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잘 해주려고 하면은, 나무 자체에 있는 지금 대부분이 그래요. 제초 매트라든가 이런 거 다 보면 두더지 때문에 힘들다 그러는데, 두더지가 힘들어도 습이 더 중요합니다. 그 습이 빠지지 않아서 나무들이 잘 대줘야만이, 습을 어느 정도 머금고 있어야 여기에서 나와주는 뿌리가 발근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해주는 것이라고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황약에 대해서는 제가 대충 처음에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황약은 지금 이렇게 봐보면 표피라든가 여기 보면은 표피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속에 이렇게 봐보면은 세균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균성들을 가가지고
향약으로 소독을 해줌으로 인해서 또 여기에서 나와주는 신초의 그런 그 초들이 눈을 트고 나올 때 지금 깍지벌레라든가 이런 그 균들이 야를 갖다가 갉아먹지 않도록 소독하는 거나요? 소독? 그렇죠, 소독이죠. 그래서 네.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해주면이 건강한 그런 그 신초가 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서 해주시고요. 또 제가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 쓸 수 있는 것들을 아마 오늘 보고 제가 한번 올려드리려고요. 밴드에다가 저희 밴드에다가 올려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그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탭이나 화학 비료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질소가 많은 것보다는 적절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전년도에 주로 이제 꿀렁거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물렁물렁증이 생긴 것들은 쪼그리가 생기는 것들은 내 밭에 질소량이 많아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줄여 주시고 덜 주시면 아마 꿀렁거린 것이 훨씬 더 덜 할 겁니다. 그리고 수분 관리를 또 잘 해주셔야 되고요. 물 관리를 또 잘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얘들이 흡입할 수 있도록 그거를 주기적으로 잘 해주셔야만이 또 거기에 대해 나무들이 적응을 해요. 내가 언제 물을 먹었다, 언제 먹었다 이렇게끔 적응을 하면서 나무도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얘들이 알까 싶은데 그렇다고 뭐 야들이 언제 주고 언제 주는데 누구들이 알아 그러는데 식물도 똑같습니다. 나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주기적인 것들을 맞춰가면서 나에게 얘가 주었던 주기를 얘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해주시고요. 또 올해 새로 심으신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또 저희 그 사과대추를 심어서 지금 밭에다가 아직까지도 비닐 런칭을 하지 않고 제초 매트로 덮지 않은 그런 그 농가분들이 계시면은 지금 바닥을 이렇게 대보십시오만은 지금 이미 땅에 말라가지고 수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분이 이제 심어놓은 나무들 지금 기존의 나무들은 뿌리가 내려가지고 뿌리가 자리를 잡아가 있기 때문에 버티지만은 이제 심어놓은 나무들은 수분이 없으면 뿌리 발육하는데 이 뿌리 발육이 성장이 늦어지는 거죠. 더뎌지고 훨씬 더 자기가 생육해서 뻗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을 뿌리가 말라버리고 땅이 말라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발육 성장 속도가 엄청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습을 빠지 않기 위해서 다시 그 여러분들 비닐 런칭을 하고 비닐 런칭 아니면 제초 매트를 덮어서 습을 보존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물을 줘서 그 습이 다시 빨리 마르지 않고 돼야만이 뿌리가 제대로 발근을 해서 뻗어 나갑니다. 그리고 뿌리가 자체가 움직여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배수예요. 땅에서 배수해서 물이 빠지지 않고 밑에가 완전히 찰흙 땅이다. 그러면은 땅을 높여야 돼요. 높여주든지 아니면 유공관을 해서 그 물이 빠져나가든지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순간은 이 나무가 커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지나게 되면 뿌리는 뻗어가게 되죠. 그러면 밑에까지 갔을 때 딱딱한 데 가가지고 물이 배수가 안 되는 곳에 뿌리가 닿았을 때는 얘가 썩습니다. 우리 집의 나무가 왜 죽어요? 몇 년 지났는데 처음에는 순이 잘 났는데 왜 뒤에 가서 몇 년 지났는데 말라가지고 죽고 그러냐 그러면 이게 지금 얘 뿌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으면 그대로 똑같이 가만히 있겠죠. 처음에 순 나듯이. 근데 여기 시간이 지나가니까
얘가 뿌리가 이제 뻗어서 커지니까는 밑으로도 내려가고 옆으로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물 있는 곳으로 가니까 물에 있는 곳에서 요게 먹고 이게 물이 쑥쑥 빠져줘야 되는데 그대로 고여 있는 거예요, 비가. 그러니까 여기 축축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죠. 물이 빠져버려야 되는데 물이 빠지지 않는 곳에 가니까, 그러니까 이 나무가 나중 가서는 썩어서, 뿌리가 썩어서 이게 앞으로 균이 생겨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나무가 이제 고사를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걸 몰라요. 처음에는 우리 나무가 잘 살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뒤에 가니까 죽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고 밭에 가면은 작자의 그런 밭에 물길이 있습니다. 물길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 있는 것들은 그 물길 속에 있는 것들 하나씩들이 나무가 죽는 경우가 고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 두셨다가, 내 밭에 죽는 것이 왜 죽었나, 밑에까지 한번 파보면 밑에는 딱딱한 땅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고사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수가 꼭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배수를 한번 꼭 더 생각해 두셨다가, 저한테 전화 와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간혹 그래요. 우리 집 밭에 그 땅에 배수가 잘 안 되는데 거기다 나무 심어도 돼요? 그럼 나무 심지 말아 갑니다. 저는 저 그냥 그냥 나무 그냥 심으세요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문의를 해도 배수를 충분히 해놓고 나서 심으십시오 하고 저는 답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한 분 한 분들이 다, 여러분들이 이 나무 심으신 분들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유튜브를 참 많이 보십니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많이 보시는데 유튜브를 여러 가지를 잘못 보시게 되면 독이 됩니다. 득이 돼야 되는 것이 대래 독이 되는 경우가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들 농사는 한 번 잘못하면 한 해 농사를 그대로 망쳐요. 근데 그 망치게 되는 그 원인들이 잘못 전달을 받게 되면은, 그게 누가 그러냐, 보는 사람 내가 스스로가 내가 그 유튜브를 보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건데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좋은, 내가 가지고 가면은 어느 한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그분이 잘한다 싶으면은 한 멘토를 가지고 가십시오. 멘토가 자꾸 바뀌면은요, 내가 헷갈려요. 헷갈리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를 한 분을 가지고 가면은, 이분이 잘하는 사람의 끝까지 잘 봤을 때 멘토를 한 분을 가지고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충분한 것을 배울 수가 있고 내가 야를 알 수가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잘못해서, 내가 다른 것을 보는 것은 그분이 정말 잘하시는 분이 다른 것을 봐서 버릴 것 버리고 이거는 아닌 것은 아니다고 뺄 수 있는 그만한 능력과 그만한 내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분 같으면은 다른 것을 보셔도 돼요. 근데 처음 하시는 초보자분들은 절대 내가 봤을 때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해 보는 그런 유튜브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또 그걸 가지고 토대로 여러분들이 농업에 임하면은 실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이거 사과대추를 아마 정말 처음에 누구한테 이거 사과대추를 따갖고 갔는데 아무도 안 받아줬어요. 그 정도 처음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는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같이 농사하면서, 그리고 또 묘목도 개발하면서 묘목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저희 회원들이 몇천 명입니다만은 어느 회원 한 분 한 분이 다 저에게는 정말 소중하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다 성장해서 다 잘 됐으면, 다 함께 발전해서 부자 되는 그런 그 우리 싱싱사과대추 농가들이 되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제가 또 여러분들께 그 어떤 그 기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매년 또 이렇게 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시켜서 업되도록 해서 자꾸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또 우리 조성욱 우리 알차안드레 대표님, 저에게는 또 우리 선생님이세요. 우리
교수님이시고 그러셔서 늘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 이렇게 서울에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구독도 해주시고 또 이 사람이 잘한다 그러면 박수도 쳐주시고 그래서 올 한 해 또 농사 이렇게 쭉 같이 이어가 보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러이러한 궁금증이 있다 그러면 항상 또 그 유튜브 보시면서 밑에다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잘한다 하면은 거기에다 좋은 글도 같이 넣어서 해주시면은 저희가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또 시간 끝까지 내어서 또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싱싱사과대추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싱싱사과대추 대표 최승기였습니다. 우리 조성 대표님. 네, 알찬들의 조성욱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